당신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날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만 하고 당신 안쪽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몸은 분명 살아있는데 생기가 따라오지 않는 느낌. 잠을 자도 회복이 더디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지치고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꺼져버리는 듯한 날들 말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아마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제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오늘 나는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다른 질문을 하나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생 숨을 쉬어왔지만 단 한 번이라도 숨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가슴에서 멈추는지, 배까지 내려가는지, 더 아래 골반 가까운 곳까지 닿는지, 그 차이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신비한 지식입니다. 이 채널은 특별한 능력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당신이 다시 듣도록 돕는 곳. 나이가 들수록 점점 조용해지는 대신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호흡과 감각. 그리고 삶의 결을 함께 다루는 곳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낯설 수도 있습니다. 쿤달리니.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너무 신비하고,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먼 이야기 같아서요. 그건 수행자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멀어하는 건 현상이 아니라 이름 아닐까요? 고대의 사람들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난다. 길이 열린다.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현대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신경의 균형이 회복되고 몸의 감각이 되살아나며 자율신경이 다시 안정이라는 방향을 찾는다. 이건 환상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평소 쉬는 숨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보통 숨을 깊게 쉬는 게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힘을 줘서 들이마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삶의 긴장이 오래 쌓일수록 숨은 점점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숨이 가슴 위에서만 맴돌고 배 아래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몸은 늘 대기 상태가 됩니다. 쉬는 것 같지만 쉬지 못하고 조용한데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날이 많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과학을 아주 조금만 가져와 볼까요? 얕고 빠른 호흡은 교감신경을 쉽게 자극합니다. 몸은 그 리듬을 무언가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박이 올라가고 근육이 조이고 뇌는 계속 주변을 감시하는 모드에 머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해집니다. 잠을 자도 깊게 쉬지 못하고 쉽게 예민해지고 기운이 밑바닥에서부터 새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호흡이 느려지고 특히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길은 몸 전체에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넓게 퍼뜨립니다. 부교감신경이 살아나면서 심박이 안정되고 소화가 돌아오고 뇌의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당신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말하던 그 상태가 사실은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의 사람들은 이 회복을 다른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래에서 무언가가 깨어난다. 그리고 그 길을 쿤달리니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대의 호흡이 특별했던 이유는 숨을 많이 들이마셔서가 아닙니다. 숨을 깊게 억지로 밀어 넣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다룬 것은 깊이보다 박자, 힘보다 리듬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래, 그럼 더 깊게 쉬면 되겠네 하고 가슴을 크게 열어 억지로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요. 나는 안 맞나 봐. 아닙니다. 당신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이 정확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과한 산소가 아니라 안정된 리듬이었으니까요. 숨은 음악과 같습니다. 같은 음을 내도 박자가 흐트러지면 불안해지고 박자가 정리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는 같아도 리듬이 달라지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일정해지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당신의 몸에서 가장 잊혀졌던 곳이 먼저 반응합니다. 배 아래, 골반 가까운 곳. 어떤 분들은 아랫배가 따뜻해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가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앉아있는 자세가 편해진다고 하지요. 이때 또 이런 의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느낌이잖아. 하지만 그냥 느낌은 생각보다 대단한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우리가 장기, 심장 박동, 호흡의 움직임을 느끼는 능력을 내적 감각 인테로셉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덜 흔들리고 감정 조절이 좋아지고 회복도 빠르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즉, 당신이 느끼는 미세한 온기와 안정감은 상상이 아니라 몸이 다시 자신을 읽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아주 현실적으로 변합니다. 쿤달리니를 거창한 신비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폭발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번쩍하는 체험이 아니라 하루가 덜 흔들리는 감각입니다. 고대의 호흡은 바로 그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변화는 늘 소리 없이 옵니다. 처음에는 단지 숨이 편해지는 것, 그 다음에는 마음이 덜 급해지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일인데 오늘은 그냥 지나가네. 몸 안쪽이 조금 덜 차갑네. 내가 나를 더 잘 듣고 있네. 당신이 이 순간을 만나게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뭘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특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고대의 호흡은 더하기가 아니라 정리였으니까요. 당신의 몸을 흥분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게 돕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첫걸음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숨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숨을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숨은 어디에서 끝나고 있나요? 가슴에서 끝나나요? 아니면 배까지 내려가나요?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몸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깨에 힘을 조금 빼고 턱을 아주 살짝 풀고 마음속으로만 물어보세요. 내 숨은 지금 어디에 닿아 있지? 그때 당신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숨이 내려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늘 있었고 다만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몸은 아주 소박한 방식으로 첫 번째 신호를 보냅니다. 과장도 없고 요란하지도 않은 신호. 하지만 한번 알아차리면 다시는 무시하기 어려운 신호. 당신이 그 신호를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이야기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숨이 아래로 내려가려 할 때 몸은 아주 솔직해집니다. 꾸미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언어로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조급해집니다. 이 느낌을 더 키워야 하나? 계속 숨을 이렇게 조절해야 하나? 여기서 고대의 호흡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려 들지 말 것. 고대의 사람들은 호흡을 기술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숨을 조작하지 않았고 억지로 끌어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스스로 정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박자였습니다. 깊이도 양도 아닌 박자. 당신이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를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들이마시는 순간에
더 많은 주의를 둡니다. 공기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가슴이 얼마나 부풀었는지. 하지만 고대의 호흡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들이마심보다 내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쉬는 숨이 끝나는 지점을 소중히 다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미주신경의 활성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 신경은 단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척추를 따라 분포한 신경망 전체에 안정의 신호를 전달합니다. 마치 전기가 과부하 상태에서 정상 전압으로 돌아가듯 몸은 서서히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신의 몸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을 멈추지 않았는데도 마치 숨 사이에 여백이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급하게 다음 숨을 찾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 이 여백이 바로 고대의 기록에서 말하던 문이 열리는 지점과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백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는 순간 몸은 다시 긴장합니다. 고대의 호흡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느껴지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욕심이다. 당신의 숨이 박자를 찾기 시작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의 감각을 더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배 아래, 허리 안쪽, 골반 깊은 곳. 이 영역은 평소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굳고 더 오래 잠들어 있지요. 그런데 호흡의 리듬이 안정되면 이곳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부위에는 자율신경과 관련된 중요한 신경총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전통에서는 이 지점을 근원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힘이 시작되고 다시 돌아오는 곳. 현대적으로 말하면 몸의 균형 감각과 안정감을 결정하는 중심부입니다. 당신이 이곳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세가 조금 달라지고 앉아있는 방식이 바뀌며 서 있을 때도 발바닥에 힘이 자연스럽게 실립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교정한 결과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중심을 찾은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척추를 따라 미세한 감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감각을 쫓지 마세요.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언제나 결과보다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상태가 바뀌면 결과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비슷한 관찰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뇌는 더 이상 끊임없이 외부를 감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뇌의 에너지 사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불안과 경계에 쓰이던 에너지가 회복과 조절로 옮겨갑니다. 당신이 괜히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바로 이 전환이 일어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착각이 생깁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유지하려는 순간 그것은 이미 무너집니다. 고대의 호흡은 항상성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흐름을 허락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덜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몸을 더 깊이 안정시킵니다. 당신이 만약 어떤 날에는 아무 느낌도 없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몸은 그날의 상태만큼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얕은 숨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몸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의 사실을 조금씩 체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쿤달린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특별한 힘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과정이라는 것. 흥분이 아니라 안정, 상승이 아니라 정렬,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에 숨의 박자가 있다는 것. 숨이 박자를 찾으면 삶의 속도도 조금 달라집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불필요한 생각을 덜 붙잡고
몸의 반응을 한 박자 늦춰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오히려 조용하기 때문에 더 깊이 스며듭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를요.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숨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도록 허락하는 것. 그 허락이 쌓이면 몸은 아주 현실적인 방식으로 다음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은 신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의 하루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지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아마 당신은 요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몸이 예전과 조금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변화일까? 아니면 그냥 기분일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에 도착합니다. 고대의 호흡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느낌을 믿지 못하면 몸은 다시 문을 닫습니다.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첫 번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그래서 더 쉽게 지나칩니다. 어느 날은 숨이 배 아래까지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어느 날은 그냥 조용할 뿐입니다. 어느 날은 허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어느 날은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대의 전통에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길은 늘 열려 있지만 감각은 매일 다르게 깨어난다. 당신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매번 같은 결과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날의 피로, 그날의 감정, 그날의 마음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느낌이 약해졌다고 실망하지 않고 느낌이 강해졌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 이 태도 자체가 이미 호흡의 일부입니다. 과학적으로 보아도 이 설명은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항상 변하는 환경에 반응합니다. 자율신경은 고정된 스위치가 아니라 순간순간 조정되는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날은 부교감 신경이 쉽게 활성화되고 어떤 날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는 실패나 성공이 아니라 그날의 몸 상태에 대한 정직한 보고일 뿐입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은 아무 느낌이 없네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몸이 아직 말을 고르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몸은 더 깊은 변화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감각이 줄어들 때 안쪽에서는 신경의 재배치와 균형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안정이 뿌리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요즘 사소한 일에 덜 반응하고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고 괜히 서두르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몸의 변화입니다. 숨이 박자를 찾으면 생각도 박자를 찾습니다. 생각이 느려지면 감정도 급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전 같으면 신경 쓰였을 말이 그냥 지나가고 예전 같으면 피곤했을 상황에서도 몸이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루는 분명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유혹이 생깁니다. 이제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다음 단계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고대의 호흡은 언제나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태를 충분히 살펴라. 무언가를 더하려는 순간 숨은 다시 위로 떠오릅니다. 호흡이 위로 떠오르면 생각도 함께 떠오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방법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스스로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고 오래된 패턴을 하나씩 풀어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제로는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충분히 쌓이면 변화는 더 이상 감각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숨이 바뀌면 앉는 방식이 바뀌고, 걷는 속도가 바뀌고,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부터의 변화는 명상 시간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순간에도 조용히 이어집니다. 당신은 점점 알게 됩니다. 쿤달린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무언가가 아니라 삶 전체에 스며드는 안정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안정감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물을 마실 때, 창밖을 바라볼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함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호흡은 연습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몸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반응을 보여줄 준비를 마칩니다.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아도 삶의 리듬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쉽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이상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건 잠깐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 하루가 조금 덜 흔들리고, 몸이 조금 덜 세고, 마음이 조금 덜 마모되는 방향으로 당신의 삶이 아주 천천히 기울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합니다. 변화가 작을수록 더 의심하고, 변화가 조용할수록 더 놓치지요. 우리는 드라마 같은 순간을 기대합니다. 번쩍, 환하게, 크게. 하지만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가는 것은 늘 조용했다는 것을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소리를 내지 않고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체험이 아니라 이 조용한 변화를 일상 속에 심어두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바쁘지 않아도 바쁘게 숨을 쉬곤 합니다. 앉아 있어도 서두르는 숨, 아무 일도 없는데 대비하는 숨, 그 숨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씩 깎아먹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반대로 해봅시다. 당신의 하루 속에서 아주 사소한 순간들을 골라 숨의 박자를 되찾는 자리로 바꾸는 겁니다. 시간을 크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지를 세게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이 내려갈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기 전 그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생각이 아직 달려들기 전, 하루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그때 당신은 숨을 깊게 쉬려고 하지 말고 숨이 어디에 닿는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가슴에 닿는지, 배에 닿는지, 배 아래까지 내려가려 하는지, 그 질문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 숨은 지금 어디에 닿아 있지? 그리고 내쉬는 숨을 아주 조금만 길게 둡니다. 억지로 길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준다는 느낌. 그 순간 당신의 몸은 하루를 다르게 시작할 가능성을 얻습니다. 하루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하루가 조금 덜 거칠게 시작되는 방식으로요. 또 하나의 순간은 식탁 앞에 앉았을 때입니다. 당신은 식사를 하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며, 걱정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숨이 얕아집니다. 그때 숨은 위로 뜨고 소화는 아래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현대과학에서도 이 연결은 꽤 명확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때 소화 기능이 더 원활해집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침이 돌고 위가 움직이고 장이 리듬을 찾는 이유가 그 때문이지요. 그러니 식사 전후의 짧은 순간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 중 어느 순간 당신이 이유 없이 지칠 때, 특별히 움직인 것도 없는데 기운이 갑자기 꺼질 때, 그때 사람들은 보통 커피를 찾거나 단 것을 찾거나 마음을 달래려고 무언가를 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순간에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숨의 박자를 되찾는 것.
들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쉬는 숨을 조금만 더 오래 두는 것, 그리고 그 끝에서 숨이 스스로 다시 들어오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고대의 호흡이 가진 품격입니다.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것. 당신은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방식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강한 방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법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싶습니다. 쿤달린이라는 이름을 굳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숨이 내려가고, 몸이 안정되고, 마음이 덜 흔들리고, 하루가 조금 덜 깎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고대의 전통은 때로 과장된 상징을 사용합니다. 뱀, 불꽃, 상승.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알지요. 당신이 찾는 것은 불꽃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당신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당신을 비추는 빛, 그리고 그 빛은 가장 소박한 곳에서 켜집니다. 당신의 내쉬는 숨끝, 그 짧은 여백에서요. 이제 당신에게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서 당신의 하루 속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질문을 꺼내보세요. 내 숨은 지금 어디에 닿아 있지? 그리고 당신이 느낀 것을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따뜻해진 지점이 있었는지,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는지, 아니면 아직 아무 느낌이 없었는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연습 중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중이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신비한 지식을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을 서두르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숨의 길을 조금씩 닦아드릴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숨이 아니라 돌아오는 숨을 배울 차례입니다. 숨은 늘 당신 곁에 있었고 이제 당신이 숨과 함께 조용히 돌아갈 시간입니다.